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외국인 투자 투기 차단, 근로자, 근데 근로자 유학생은 면제한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외국인 주택 매수 금지예요. 아예 이제 2년 동안 아예 금지가 되는데, 저도 그래서 근데 법이 타이밍이 조금 애매한 게, 저게 법이 도입이 되고 소개됐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갈 때여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막상 저 법안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집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세일즈 자체가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 상태이기도 하고, 거래가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세금 문제도 그렇고, 경제가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를 눈앞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또 애매한 입장이 된 거예요. 이거 금지하자니 경기 침체를 그냥 놔둬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근데 예외 조항을 뒀어요. 예외 조항이 좀 저도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자, 2년 동안 금지인데 외국인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최근 5년간의 시간을 대부분을 보낸 유학생들, 그러니까 5년 동안 대부분을 시간을 캐나다에서 보낸 유학생들은 또 면제고요.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4년 중에 3년 동안은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세금 신고를 한 근로자, 유학생 아니더라도 워킹 퍼밋을 갖고 텍스 신고를 한 근로자는 또 면제고요.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교관, 영사관 직원, 뭐 많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임시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난민, 뭐 숫자는 많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 금지 조항에 비해서 예외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봐주면 사실상 그냥 거의 봐주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시골집 오두막, 기타 별장 등은 별장 같은 주거 공간도 면제될 것. 뭐 시골이니까 이건 좀 뭐 별 상관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 법의 어떤 보여주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예외가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더 열어주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법을 소개시켰을 때만 해도 막 중국에서 큰 손들이 해외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이 너무 오른다 막 그랬는데, 부동산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예전처럼 확 그냥 강하게 실행하기에는 정치는 아무래도 그 투표를 받냐 못 받냐에 지금 따지기 때문에, 경쟁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경제가 침체가 되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또 욕을 먹거든요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조금 애매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RBC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타이트하다고 합니다. 이게 드럼 타이트라고 썼는데 이 드럼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드럼 타이트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잡 오프닝도 뭐 63만 개인가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전에는 60만 개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실업률도 7.3%에서 9.3%, 늘긴 늘었네요. 근데 그 전엔 7.4, 그 전에는 13%, 실업률이 줄었고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실업률이 그래도 조금은 타이트한 상태라고. 왜냐면 오프닝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타이트한 상태라고 합니다. GDP는 이게 지금 나온 게 옥토버 자료가 나왔습니다. 옥토버 자료. 그래서 9월 달에 비해서 0.1%가 올랐어요. 근데 이거 아직 9월 달이니까 그 뒤로는 뭐 여전히 지금 캐나다 경기는 여전히 강하고, 실업률은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 아직은 뭐도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캐나다 오피스 건물 공실률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캘거리 있을 때는, 캘거리는 지금 공실률이 거의 30% 넘거나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조금은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스 앤 오일이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캘거리 쪽으로는 IT나 새로운 직장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고요. 그런데 대도시, 그러니까 밴쿠버하고 토론토 쪽이 지금 오히려 공실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이런 상업 부동산 시장도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년에부터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리포트도 얼마 전에 읽은 것 같은데, 다시 또 여기서는 지금까지 그 팬데믹 이후로는 많이 줄어들었고, 아직은 뭐라 그러죠? 백투 워크라 그러나요? 지금 그 사무실로 돌아가서 일하는 게 약간 더디게 진행이 되는가 봐요 지금. 그래서 여전히 공실률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임 주택부 장관이 BC주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빨리 늘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그 민간에서 원하는 부분이 사실 좀 제가 볼 땐 괴리감이 있어요. 이거 뭐 밴쿠버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같은 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주거 안정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개인들이 원하는 건 사실 이런 영구 임대주택보다는 자기가 사서 어떤 나중에 주거의 안정도 이루지만
추후에는 어떤 자산의 증가도 이루고 싶어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직은 또 이렇게 그런 계획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여당이 2017년에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400달러 임차인 지원금 가능 여부에 놓고 행정 검토를 진행 중이다. 네, 그러면은 이게 정확히 어떤 법인지 모르겠는데 임차인들은 지금 약간 저소득층은 돈을 받고 있는데 400달러 받으면 이것도 조건은 있겠지만 더 많은 지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좋긴 좋은데 저거 받으면 또 임대료는 또 올라갈 텐데 어느 정도. 왜 공짜 돈을 받으면 또 그만큼 올리더라고요 또. 네, 이건 나중에 또 상황 되는 거 봐서 봐야 되겠죠. 저번에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전쟁 상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분명히 지금 휴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푸틴이 직접적으로 이번에 언급을 했네요. 우크라이나와 협상 준비가 됐다. 서방과의 갈등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 협상 준비가 됐다는 얘기는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종전을 하자. 이쯤은 이제 종전하자. 우리가 영토도 좀 어느 정도 뺏었다가 좀 놔준 부분도 있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양보는 아닌데 이게 그죠? 이 정도는 준비가 됐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자라고 얘기할 텐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기사를 보니까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절대 반대죠. 절대 반대인데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도 그렇고 한국 6.25 전쟁 이후에 남북이 나뉘었을 때 한국은 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 본인이 결정한 그 나라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약소국의 억울함이긴 한데 보면은 그 나라가 그 나라에 가는 길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방 국가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그런 다른 나라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더 이상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종전이 되겠죠. 근데 제가 보면은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쯤 끝내자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곡창지대에 지금 엄청난 지금 세계적 기업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다 파괴됐잖아요. 당연히 건설 붐이 또 일어날 확률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이 앞으로 있을 약간 경기 침체를 이후에는 지금 중동이 돈 엄청 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무슨 그 네옴시티인가 엄청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건설 붐이 일어나면 그런 걸 통해서 아마 경기 침체를 탈출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문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좀 신빙성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고요. 미국 주택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인플레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PI 지수에도 3분의 1, 그 미국의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뭐 저 CPI 지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집값이 하락되는 게 다른 기대만큼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좀 도움이 돼서 아마도 좀 더 빠르게 그 페드가 피보팅, 그러니까 그 이자율을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노동시장의 문제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물가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노동시장에서 실업자가 많이 나와야 이 경기 침체의 어떤 확실한 척도가 되는데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지금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동 시장은 여전히 강세다 보니까 조금씩 나빠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안 나빠지다 보니까 물가를 낮추기,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렵지 않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요즘에 지금 크리스마스 직후라 전 직후라 지금 뭐 특별한 뉴스는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박싱데이라서 제가 코키틀램 센터하고 몇 군데 지나갔어요. 들어가지는 않았고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저도 이따가 좀 나가보게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